불교가 번성하면서 차문화가 막 떡상하기 시작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연한 거죠. 왜냐면 술을 금지하니까. 그러니까 대놓고는 못 먹죠. 가장 중요한 게 양무제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단주육문. 그러니까 고기 먹지 말고 술 먹지 마라 스님들은. 그거를 양무제가 어떻게 보면 법규화시키는 거죠. 고기 먹지 말라는 거는 율장에는 없는 얘기고 술 먹지 말라는 거는 약해요. 굉장히 이렇게 계목으로 보면 약한 계목이에요. 자,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진기하고 재밌고 신기하고 기발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얘기해 드릴 거는 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차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차와 선에 관련된 특징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얘기예요. 다른 데서 듣기 어려운. 그래서 꼭 좀 얘기하고 싶어서. 자, 뒤에 이렇게 보시면 안사의 난, 제가 맨 위에다가 안사의 난을 써놨는데 안사의 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사의 난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안사의 난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임진왜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통해, 병자호란은 잠깐이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통해서 조선 전기 후기가 이렇게 나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나마 후기에 영정조 시대가 있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꼬꾸라졌다가 이렇게 한번 올라왔다가 이렇게 끝나는 건데, 얘네는 안사의 난을 기점으로 해서 그 뒤는 심폐소생술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제 연명치료죠. 요즘으로 말하면 연명치료. 더 이상 반전의 기회는 없었고 계속 한 100년 정도, 그래서 907년까지 이제 당나라가 끝나는데 그때까지 한 100여 년 정도 숨 쉬다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떡상하던 그러한 힘들이 이렇게 쫙 퍼져가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리스 뭐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그리스가 한때는 잘 나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완전히 다 완전히 끝장이 났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나라 전체가 끝장이 났으니까 완전히 뭐 골로 갔느냐? 아니, 그건 아니고 썩어도 준치라고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가보면 뭐 괜찮을 거예요. 생각보다는 또.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차문화가 저때 이제 완전하게 보편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불교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왜 불교가 영향을 주냐면, 불교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보면 술문화가 중심이었을 건데, 중국이 술문화가 중심이었을 건데 차문화로 바꿨다라고 하는 게 불교의 어떻게 보면 큰 힘 중에 하나였었고, 그리고 술은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에서의 술이라고 하는 거는 난방 보조제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핫팩입니다. 그래서 걔네가 이제 동혈이라고 그래서 동굴집 같은 데서 서안 쪽, 저 섬성 쪽 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그리고 난방이, 직접 난방이 잘 안 됩니다. 직접 난방을 하려면 나무를 베어야 되는데 산이 별로 없다니까, 중국에 가보시면.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거 좀 떼고 그 다음에 이제 빼갈 같은 거 한잔 하고 그리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 술 문화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놓고 마시는 술 문화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문화라는 게 퍼지게 되고, 그리고 차문화가 퍼질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쟤네가 물이 안 좋아서.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 전체가 물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중국의 강남 쪽에는 물이 다 좋아요. 여기는 강우량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강남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발효차를 그렇게 많이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중국 하면 발효차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강북이에요. 강북. 이 위쪽에 물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 물을 중화시켜야 될 필연성 때문에 이쪽에 발효차를 마시는 거고, 여기는 그냥 우리 같은 생차 계열로 마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문화를 하나로 봐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전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저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꾸 나이 문제가 나오죠. 이 나이 가지고 사실 태클 거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나이를 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근데 정상적인 나이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건 누가 봐도 이게 지금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때 120이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150입니다. 그냥
감당이 불감당이죠. 그리고 현재 120을 산 분이 있다고 가정하고 전 세계에도 몇 분은 있으니까 그분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90 넘어도 정상인으로서 제가 옆에서 90 넘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 정상적인 활동은 못 합니다. 그냥 좀 이렇게 불편하게 살고 계시는 거 정도지. 저거 제가 보기에는 80 중반 넘어가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정상. 조금씩 덜 무너져 가면서 관리를 잘하면 살 수 있겠지. 그런데 저 시절에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 70 고레이라는 말이 두보가 당나라 때 하는 얘기인데 고금에 드물 때 70 사는 것도. 근데 이런 얘기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거를 저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도교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도교는 영생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영생을 얘기하고 오래 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중국 불교사 얘기하면서 계속 봐왔지만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학파를 만든 시작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장수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상 장수하지 않으면 그 학문이 어느 정도 발전하는데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 40 이렇게 해서 자꾸 돌아가시면 아무리 천재성들이 있어도 제자를 키우거나 자기 생각들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때는 사실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에서 이렇게 조금씩 전파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파 속도가 느리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은 장수했다는 거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저거는 약간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강남에는 물이 있고 강북에는 물이 별로 없고 그 대신에 물을 중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석회가 많은 물이기 때문에 물을 중화시켜야 되는 필요성. 그래서 이쪽에는 숙차, 차를 발효시켜서 먹고 이쪽에는 생차 중심의 문화가 있는 거고 그래서 문화 전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자 여기 잠깐만 보시면 안사의 난을 기점으로 해서 유구라는 사람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이상반이 정상적으로 활동한 건 안사의 난 이후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어느 정도 체제가 무너지고 그리고 차문화는 어떻게 돌았었냐면 지금 커피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커피에 우유 타 먹고 아니 우리 말고 서양 사람들이 우유 타 먹고 그 다음에 계피 타 먹고 시나몬 타 먹고 그게 비엔나 커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자기네 풍습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좋아하던 것들을 막 섞어서 먹는 거죠. 설탕도 타 먹어보고 이렇게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일소시키고 아메리카노나 아니면 에스프레소로 돌린 게 유구라는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생강도 넣어 먹고 무슨 파도 넣어 먹고 이렇게 해서 막 탕같이 끓여 먹던 문화에서 그것만 심플하게 돌리자. 그래서 지금 저렇게 저 흐름을 한번 바꿔줘서 어떻게 보면 문화는 이제 난숙기 상태는 안 좋은데 문화는 난숙기로 접어들어요. 우리나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성장하기는 좀 어렵고 그 안에서 이제 찌부작저부작 거리면서 사람들은 개성화가 점점 강해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특징적이죠. 사실은 요즘 사람들을 보면 전부 파편화돼 있죠. 파편화돼 있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기호나 성향이나 이런 특징들이 훨씬 더 강력해지는 그게 당나라 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나라 말기. 그리고 그때 이제 다선일여나 다선일미 처하고 선은 같다.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다시 주제를 꺼낸 거예요. 그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스님이 이 마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보면 차 얘기를 한 거는 아닌데 저 문화의 시원을 열은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마조 스님이고 그리고 차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두 스님을 꼽으라면 백장 스님하고 그 다음에 조주 종심 스님을 꼽습니다. 저건 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가 있냐면 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육조 스님 문화에 하택 신회가 있고 이 신회 스님 말고 두 분이 더 있는 거죠. 남학 회양하고 그 다음에 청원 행사. 이 회양 스님 밑에 마조 스님이 있고 이 마조 스님 지금 밑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조 스님 밑에를 얘기하려고. 이쪽 계열에서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조동종, 법안종,
운문종 종이 나오고 이쪽 마조개에서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밑에 이제 백장이 나오는 거고 요 밑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백장. 여기 제가 써놨어. 백장, 서당지장, 남전보원. 백장, 그 다음에 서당지장, 보원. 이 보원 스님이 지금 저 조주 스님 선생님이고, 그리고 이쪽 계열에서 위항종, 그 다음에 임재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임재종 계열이 지금 우리나라 조계종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이쪽에서 나중에 양기파, 황룡파가 있는데 이 양기파가 지금 조계종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조 스님 밑에 마조 스님의 제자가 84분이 있다 그래요. 제자 많은 거를 또 얘기하는 게 중국 문화의 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 84명인가? 그것도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공자가 보통 이제 72명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3,000명의 제자라고 하는데 그건 구라고 72명 정도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 72명 중에서도 이제 추리면 문, 행, 충, 신. 그래서 과목입니다. 과목에 배당해서 이제 10대 제자를 공문 10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72명을 두는데 마조는 그거보다 더 대단해요. 라고 말하려고 아마 12명 정도를 더 넣은 것 같아. 그래서 84명. 이게 그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계속 책을 보다 보면 처음 볼 때는 사람들이 잘 몰라. 처음 보고 그것만 보면 잘 모르는데 계속 흐름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중국 사람들이 치는 어떠한 이게 낯내는 유형, 그 다음에 구라 유형 이게 있고 인도 사람들이 또 하는 게 있어요. 하는 방식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의식한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3대장이 있는 거예요. 3대장이 그게 백장 스님, 그 다음에 서당지장, 남전보원인데 남전보원이 조주 스님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서당지장이 누구냐면 가지산문, 구산선문 중에서 조계종의 지금 실질적으로 조계종의 시원자라고 우리 종원종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의국사가 이 서당지장 스님 제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마조 스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유명한 평상심지도라는 얘기를 해요. 평상심이 일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이 곧 진리다. 이건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이건 중국 철학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인도 철학이나 유럽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유럽 철학에서 나올 수 없는 중국 철학적 사고입니다. 저 얘기를 하거든요. 일상에 대한 환기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일상을 떠나서 진리를 구하는 것은 다 잘못이야 라고 하는 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진리가 과연 일상을 초월한 어떠한 완전성이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관점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일상이 만약에 불완전이라면 우리의 일상은 불완전이라면 이 불완전을 바꿔서 완성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불완전 자체를 불완전으로 인식하면 이게 곧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곧 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완전도 없고 완전도 없어져.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곧 그냥 깨달음의 현현, 깨달음이 발현된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긍정하는 그런 사고거든요. 저게 제가 해석하는 방식이 맞다면 그리고 저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당나라 말부터 나타나는 신유학이라고 하는 게 대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징이 나옵니다. 왜? 일상이 다 깨달음이면 굳이 뭐하러 출가하는데 라고 하는 논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논점들에 대해서는 사실 불교 쪽에서는 아는 사람도 없어. 왜? 이게 유교에서 나오는 논점이라서 불교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못 듣습니다. 우리는 철학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양쪽 얘기를 다 들으면서 아구들을 맞춰가는 거죠. 아구들을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 말부터 이제 유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일상에 대한 환기라는 게 일상을 환기한다. 그러니까 재인식한다. 라고 하는 게 마조 철학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강남에서 이 백장회라고 하는 분이 이거 강남 사람입니다. 출신을 보면 이게 복건성이
홍콩보다 조금 위쪽이에요. 홍콩보다 좀 위쪽. 그 복건성 출신이고 그 다음에 강서성에서 살았어요. 강서성 백장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저런 데 다 가봤거든요. 진짜 오지지 오지. 그래서 오지 속에서 뭘 만든 거냐면 종교 공동체 같은 걸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떠한 법칙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조직이 좀 어느 정도 크니까.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미국에 가면 몰몬교 이런 거 있어요. 몰몬교 들어보셨어요? 미국 중심의 기독교지. 미국 중심의 기독교.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식으로 말하면 통일교 비슷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중심의 기독교 하면 통일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미국 중심의 기독교인데 걔네가 땅을 크게 가지고 거의 종교 공동체로 쓰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미국 법이 통하는 게 아니고 걔네 원칙이 통합니다. 걔네 원칙 그 안에서 그래서 거기는 일부 다쳐도 가능하고 걔네 원칙에서는 그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백장 스님이 그런 식의 원칙을 만든 거를 청규라고 합니다. 백장 청규. 청규가 등장하는 거고 그러한 법칙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강남에 차 문화가 들어와요. 그래서 차를 어떻게 마셔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밥 먹고 어떻게 차를 마신다는 등 이런 식의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백장청규는 지금 존재하지 않고 그것의 후대에서 그것을 좀 변형시킨 칙수백장청규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원판은 없어졌는데 아무튼 그런 차 문화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정도.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건 강남차예요. 강남차. 강남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은 여기에 주목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조주의 차예요. 조주는 이 조주 종치원에 살았다 그래서 조주인데 정확하게 어디 살았냐면 조주 관음원이라고 지금 백림사입니다. 저게 조주가 지역 이름이에요. 어디 쪽이냐면 북경 쪽입니다. 강북이죠. 강북이죠. 그래서 조주의 차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유명한 이제 어떻게 보면 강남 사람은 기호식품이고 차가 기호식품이고 우리가 마치 차를 마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차나 커피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거는 그냥 기호식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얘기한 그 스타벅스 나왔을 때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었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그때 3,000원, 4,000원 아니면 뭐 4,000원, 5,000원 막 이렇게 팔았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굳이 밥값만큼 내면서 커피를 마실 필요가 있냐? 라는 얘기가 있었어. 처음에 스타벅스가 움직이고 있을 때.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커피를 들고 다니면서 마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그게 불량하다. 들고 다니면서 뭘 먹는다는 게 유목문화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농경문화에서는 들고 다니면서 먹는 거를 천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햄버거나 이런 것들 다 그게 유목문화거든요. 걔네 들고 다니면서 먹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들고 다니면서 뭘 음식을 먹어요. 그거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가정교육 받을 때 사실 그거를 이렇게 다 들었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약간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아무튼 뭐 심한 얘기라서 제가 얘기는 못 하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안 좋게 봤어. 아주 뭐 못 배운 애들처럼 이렇게. 지금은 길거리에서 야 그냥 테이크아웃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문화가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 아니 그렇잖아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 강북과 강남도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북은 이 차라고 하는 게 생필품이에요. 생필품. 강남에서는 기호식품. 기호식품은 선택권이 있는 거고 싫은 사람은 안 먹어도 돼. 굳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강북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거는 일종의 정수기 대용이에요.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에서 정수기 대용. 그렇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되는 드디어 일상성이라고 하는 게 갖춰지는 거죠. 이 일상성이 조주에 의해서 차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또 다른 일상성으로다가 구현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